그러면 이제 01 집합의 뜻과 표현, 02 집합의 연산, 9페이지 흡수 법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흡수 법칙 들어가기 전에요. 연산 법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합의 연산을 푸는 학생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실수를 생각하면 선생님도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 고등수학 배울 때 2년 동안 내내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요, 요게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A 교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 이거 나오면 떠오르는 법칙. 아, 얘를 보는 순간 무슨 법칙이 떠올라? 아무 법칙도 안 떠올라? 대상이 얘 몇 개일까? A랑 B랑 A의 여집합. 대상이? 자, 선생님이 그 연산 법칙을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요소는 두 개를 기억하는 거다. 뭐와 뭐를 센다?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했죠. 대상이 두 개고 연산 종류 한 종류야. 무슨 법칙 써야 돼? 교환 법칙. 자리를 교환해도 기억나죠? 자, 그리고 대상이 세 개야. 연산 종류 한 종류야.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써야 돼요. 대상이 세 개야. 연산 종류 두 개야.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얘 대상 몇 개로 보이십니까? 세 개예요. 가끔 선생님 여기 A 똑같은데요 달라요. 왜냐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A는 여기고요. A의 여집합이라는 영역은 여기예요. 이게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죠? A하고 A의 여집합은 다른 녀석입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대상이 3개고 연산 종류가 몇 개다? 2개다. 무슨 법칙 써야 되겠어? 예, 분배 법칙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푸냐면, 어머, 선생님이 대상과 연산을 통째로 분배해 주랬지. 요렇게 분배해 주랬으니까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A의 여집합 요렇게 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요 녀석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교집합은 뭐야?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하나는 A고 하나는 A의 여집합이야. 얘는 공통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 걸 우리 수학에서 뭐라고 표현하지? 공집합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얘는 이렇게 됐구나. 자, 그리고 합집합이라는 건 영역을 더해버리는 거지. 합해버리는 거지. 근데 공집합은 합하나? 많아. 다시 공집합은 합하나? 많아. 얘 결국 뭐만 남습니까? A 교집합 B, A 교집합 B. 이게 연산 법칙에 의해서 연산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산 법칙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얘를 보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풉니다.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A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어머, A 교집합 A는 뭐일 것 같아? A같이, 그치? A와 A의 공통 부분은 A죠? 그래서 얘는 다시 또 분배 법칙이네. A 합집합, A 교집합, B 합집합, A. 자, A 합집합 A는 뭔 것 같아요? A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A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는 거지. 오? 똑같잖아. 나 지금까지 뭔 일을 한 거지? 아이씨, 이렇게는 안 풀리는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봐야겠다. 그래, A하고 뭐지?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이만큼이네요. 요만큼의 공통 부분을 구하쇼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뭐만 남아? A만 남겠지. 아, 얘는 그냥 A네. 아이씨,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 짱이야.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야지 정확한 거구나. 요 따위로 수학을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 진짜 많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안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흡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흡수 법칙에 선생님이 불러주는 또 다른 애칭은 둘둘둘 법칙입니다. 자, 둘둘둘 법칙은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요. 대상도 몇 개일 것 같아? 2개. 연산 종류 몇 종류일 것 같아? 2종류.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항상 답이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봤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분배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해줘야 돼요. 대상 몇 개? 2개.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 그럼 몇 번 나온 게 답이다?
두 번 나온 A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흡수 법칙 둘둘둘 법칙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도 풀어보자. 대상 몇 개? 두 개. 연산 종류 몇 종류? 두 종류. 뭐가 답이다? A가 답이다. 이게 흡수 법칙이야. 그냥 연산 법칙을 알면 이렇게 풀걸. 모르니까 이따위로 풀고 안 되는구나. 당연히 안 되지. 흡수 법칙을 적용해야 될 걸 분배 법칙을 적용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줘야 되는 게 그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무슨 법칙을 쓸지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외우셔야 해요. 자, 그래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법칙은 대상 몇 개? 두 개. 연산 종류 한 종류. 결합 법칙은 대상 몇 개? 세 개. 연산 종류 한 종류. 분배 법칙은 대상 몇 개? 세 개. 연산 종류 두 종류. 흡수 법칙 일명 둘둘둘 법칙은 대상도 두 개. 연산도 두 개.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두 번 나온 것이 답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드모르간 법칙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드모르간 법칙 공부해 보기 전에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기타 상식적인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짝 했던 거. 자, 선생님 뭐를 했어요? 공집합은 합하나 많아 라고 했으므로 얘는 뭐가 될까요? A가 되겠죠. 자, A 교집합 공집합 뭐가 될 것 같아? 공집합. 왜? A라는 집합과 아무것도 없는 집합의 공통 부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겠지?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공집합 되겠죠.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전체 집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네. 그리고 보자. A라는 집합하고요.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예, 요거는 뭐냐면 여집합은 부정을 했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고 해서 얘는 그냥 A가 돼요. 너무 빨랐어요? 다 됐나? 이해됐을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이런 거 기타 성질, 자잘한 기타 성질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제 드모르간 법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칙 뭐 이런 거 중에 이렇게 사람 이름 붙는 거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수학에 도움이 되는 거 별로 없지? 그래서 선생님 드모르간 법칙의 또 다른 이름은요, 부정의 법칙이에요. 이 부정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4개의 연산 법칙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불러볼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흡수 법칙 일명 둘둘둘 법칙 이렇게 4개를 배웠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연산 종류는 전부 이렇게 합집합 아니면 교집합만 나와요. 맞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이 좋은 교야. 연산 법칙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선생님이 차집합은 연산 법칙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 무조건 뭘로 바꿔놓고 푼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놓고 푸는 거다라고 했죠. 차집합은 그렇게 끝났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여집합이죠. 부정의 집합. 부정은 땡땡땡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다시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중 교재 되게 나쁜 방식으로 여집합의 개념이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자면 시중 교재 보면 드모르간 법칙 이래가지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는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이 여집합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풀리냐? 모두 다 여집합을 적용해줘서 A는 여집합 적용하면 뭐로 바뀌어요? A의 여집합이 된다. 자, 합집합은 여집합을 적용하면 반대되는 누구로 바뀔 것 같아? 교집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B는 여집합을 적용하면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거 있지? 눈치라는 게 있지? 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지? 불러볼까? 시작!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바꾸는 게 드모르간 법칙이야 라고 시중교재에 보통 요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은 방향성이 되게 좋지 않아요. 학생들은 이렇게 되는 걸 자꾸 배우는데 문제는 거꾸로 공식 적용이 훨씬 중요해요. 왜? 드모르강 법칙의 사실 진짜 중요한 핵심 용도는 뭐냐면요. 나쁜 여집합을 없애는 거야. 선생님이 나쁜 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쁘다 그랬지. 그래서 그 나쁜 여집합을 계속 줄여줘야 돼. 그런데 얘 두 개의 식을 보면 앞에가 많어, 뒤에가 많아. 뒤에가 많지. 멀쩡한 걸 굳이 이렇게 여집합을 늘려, 가끔 거꾸로도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데 멀쩡한 걸 굳이 이렇게 늘려놓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오히려 훨씬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여집합이 되게 많은 걸 거꾸로 바꿔서 여집합의 개수를 줄이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용도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요, 여기에 드모르강 법칙에 의한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볼 거야. 벤 다이어그램의 그림으로 그리면 A 교집합 B가 아니다. A 교집합 B가 아니면 이런 영역이네 라고 얘 한 큐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런데 요 녀석 보자. 얘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잠깐만,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해봐야겠다. A의 여집합 막 쫙 표시해요. 그리고 B의 여집합 또 막 이렇게 쫙 표시해요. B여집합 쫙 표시해요. 이래놓고 이거 두 개를 뭐 하래? 합하래. 합하면 여기만 B고 나머지 다 칠하면 되겠구나 라고 요렇게 나와. 맞습니까? 그럼 너희들 올 때 앞이 편해, 뒤가 편해? 앞이 편하지. 이게 나쁘다의 의미야. 이렇게 여집합이 많으면 훨씬 더 적용이 어려워요. 생각하기가 더 복잡해져. 그래서 거꾸로 공식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중교재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공부할 거다? 거꾸로 공부를 해버릴 거예요. 우선 요건 이미 한 번 했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녀석이 나왔어. 얘 드모르강 법칙으로 이제 바꾸려면요. 전부 거꾸로 써버리는 거야. A 여집합, 반대는 A.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반대는 B.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깥에 여집합만 한번 붙여버리면 돼. 쉬워, 어려워? 엄청 쉽죠? 자, 이 녀석 불러본다. 시작!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요 녀석도 여집합 맞네 바꿔볼 거예요. 불러보자. 시작. A 합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합집합 D 교집합 E 합집합 F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게 드모르강 법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필기. 앞에 학원 있었어요? 네, 아니요. 없었어요? 늦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연산 법칙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네, 됐죠? 이 밑에도 나중에 집에 가자마자 수업 들어야 돼요. 네. 아니면 아니구나. 또 오긴 그렇지. 요 반이 한 반 더 있고 결수 학생이 요 분에 없네요. 네. 자. 선생님, 동준군 연락 됐나요? 영재 같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집합의 관계,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더럽게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되게 쉬울 수 있는 파트예요. 집합 출제율 50%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5개. 두 집합의 관계, 별표 5개. 자, 그러면 우리 요 개념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집합은 인간사랑 똑같아요. 사실 두 개의 집합이 있다? 근데 그 두 집합의 특성이 엄청 해괴방측해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출제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냥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두 개의 집합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건 이런 관계예요.
자, 이런 거야.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 A와 B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을 거고, 인간이니까. 차이점도 있겠지. 이게 바로 이런 일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두 집합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라고 묻는 문제에서 얘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왜? 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 없어.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확률이 없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두 집합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라고 출제자가 묻는 경우는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노멀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되게 특이한 관계인 거야. 그 특이함을 밝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이한 관계 우선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A랑 B랑 똑같은 경우 집합의 상등이 있어요. 얘는 사람으로 치자면 나란 사람이 있는데 여기 똑같은 도플갱어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징그럽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서로소 관계라는 건 일체 공통점이 없어요. 예, 일체 공통점이 없어요. 내가 나 사람이야. 나 사람이 아니야. 나 다리 2개 있어. 나 다리 4개 있어.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애. 진짜 하나의 공통점도 없는 애. 이런 거 사실 지구상에서 찾기 힘들어. 왜? 지구상에 있는 애들은 난 지구에 살고 있어.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해계망측한 관계가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포함관계. 하나의 속에 모든 특성을 가진 얘보단 좀 작지만 모든 특성을 이 큰 애가 다 공유하고 있는 이런 녀석이 있는 관계. 요 셋 중에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두 집합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시작! 포함관계. 얘는요, 서로소 관계. 우리 서로소라는 말 배운 것 같은데, 맞죠? 서로소의 정의 가르쳤다. 나는 분명 수학상에서 서로소란? 최대공약수가 1분이 두 자연수. 예. 선생님이 그거 외에 2개 더 가르쳐줬어.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혹은 3개, 4개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또 뭐예요?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수에도 서로소가 있지만 집합에도 서로소가 있다야. 알겠습니까? 이건 집합하고 수의 관계니까 좀 구분은 하셔야 돼요. 용어는 같지만. 그래서 이런 게 서로소 관계. 얘가 상등 관계였어요.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녀석은 누굴까? 가장 정답으로, 가장 우리가 문제를 풀면 있어서 개념적으로 많이 필요한 녀석은 누구? 포함관계예요. 왜? 너무 많아 개념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어려운 포함관계부터 선생님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포함관계를 나타내는데 우리 포함관계 되게 쉬워요 선생님. 지금 이 상황은요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되게 쉽겠지. 그런데 고등수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쉬운 거 문제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요 녀석과 무슨 관계? 동치관계에 있는 표현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나 쓱 내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 동그라미 친 이 녀석을 딱 보자마자 A가 B에 포함되네. 이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일 때까지 계속 암기하고 눈에 박아두는 수밖에 없어. 20번 읽으면 보이기 시작해. 알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 많거든. 이런 거 봤을 때 A가 B에 포함되네. 안 보인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변형됐는지 원리는 알려드리겠지만 결국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치한 표현 말고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쓴다. 이 다양한 표현이 얘를 의미한다는 걸 문제를 보자마자 캐치해야 된다. 요게 학습 목표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A 교집합 B는 A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A 합집합 B가 B다. A하고 B하고 합하면 B 나오죠? 이런 표현이 보이면 우리는 얘가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막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 요거 2개 묶어서 요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요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게 그대로 나왔네? 그럼 몰라. 딴 건 모르겠는데 일단 포함관계 있구나 생각해야 돼. A 합집합 B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 B가 똑같은 게 그대로 나왔네? 일단 포함관계 있다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해? 교집합은 작은 거고 합집합은 큰 거지. 맞아요?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쓴 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A 차집합, B 합집합, C는 C야 이런 게 나오면 너희들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나왔네?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구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합집합이 나오면 작은 걸 쓴다, 큰 걸 쓴다? 큰 걸 쓴다. 둘 중에 C가 더 큰 거구나. 즉 출제자는 나에게 문제를 이렇게 줬지만 나는 얘를 보면서 A 차집합 B라는 녀석은 C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원래의 꼴로 재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녀석을 개념은 이렇게 하지만 문장을 암기시킬 때는요 이렇게 문장을 암기시켜요. 왜? A, B 이거는 바뀌어버리거든. 알파벳이. 알겠습니까? 알파벳이 바뀌기 때문에 문장이 중요해요. 우선 우린 제일 처음에 뭐에 집중한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거 문장 3번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한 번 더.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한 번 더.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자, 우리 요 세 문장 또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에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한 번 더.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에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요겁니다. 다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에 있을 때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이게 기초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예요. A에서요 차집합 B를 해버리면 남는 거 있어 없어? A에서 B 부분을 빼버리면 없지? 공집합이 나와요. 우린 요것도 앞뒤가 바뀌어요. 공집합은 안 바뀌지만 이 A 자리와 B 자리는 알파벳이 바뀔 수 있지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다시 시작. 뭐라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여기에서 확실한 건 요 공집합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말해놓고 A가 작은 거였어? B가 큰 거였어?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다시 요 문장도 두 번만 읽고 암기하자. 시작!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그리고 얘 원래 이랬죠? 원래 이렇게 생겼지? 요게 모두 여집합을 이렇게 붙이면 요 부분집합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바뀌어요. 왜? A의 여집합은요 이렇게 생긴 하얀 부분인데 반해서 B의 여집합은요 빨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간 부분은 하얀 부분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반대로 여집합을 떼버려도 방향이 바뀌는 거지. 되겠습니까? 양쪽에 여집합을 붙이거나 여집합을 떼면 방향이 바뀐다예요. 자, 이 녀석도 두 번만 읽고 넘어가자. 시작!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녀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디에서 나온 거야? 얘에서 나온 거예요. 왜? 차집합은 뭐로 바뀔 수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3급 문제 개념에서
종종 나오는 것들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도 뭐 가끔 나와. 상급 개념에서는. 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요 노랭이는요. 요 식의 양변에 똑같이 여집합을 취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제 뭐로 바뀌어?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지.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뀌어요? 전체 집합으로 바뀌지. 얘가 얘야. 알겠습니까? 얘가 얘야.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 보통 상급 개념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자. 요 녀석 이런 거 나오면요. 아이, 차집 한번 써먹을 데가 없어. 바꿔야 돼.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붙였는데 A가 됐구나. 오, 얘는 A 교집합, B는 A구나. 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수가해. 얘는 A가 작은 거네 B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얘도 그냥 무던하게 나갈 수 있고요. 제일 까다롭게 학생들이 봤을 때 제일 까다롭게 보이는 녀석은 요 녀석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죠. B차집합 A B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B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과 같다라는 요 녀석 역시 A는 B에 포함된다라는 요런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 훨씬 어렵지. 얘는 보면 막바로 이 그림이 떠오르지만 여기 있는 녀석들은 얘를 본다고 해도 막바로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포함관계 문제는요. 얘만 목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여러 개의 문제에 싹 개념이 하나 쓱 들어가 있어. 그냥 알겠죠? 얘만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문제 테두리에 얘를 하나 슬쩍 집어넣는 구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집합 출제율 50%라는 말이요. 지금부터 집합의 연산 문제를 풀다가 보면 너희들이 개념을 많이 공부하면 어머 여기도 포함관계 있네? 어머 이 문제도 포함관계 있네? 여기도 포함관계가 있어요 라고 보이는 순간이 있어. 그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 개념을 온전히 다 잘 공부한 순간일 거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건 어쩔 수 없어. 외우는 방법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특히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선생님 요거 지워도 될까요? 지우고 우리 잠깐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함관계 배웠으므로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페이지에 흡수 법칙 있죠? 자, 흡수 법칙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대상 2개, 연산 2개, 두 번 나온 것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흡수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대상 2개, 연산 2개, 두 번 나온 것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흡수 법칙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볼까요? A하고요, B 합집합 A 사이에는 포함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가 누구를 포함해? B 합집합 A라는 영역이 A라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해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볼까? A 교집합 B라는 영역과 A라는 영역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포함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라는 포함관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얘도. 알겠습니까? 포함관계는 이런 식으로 숨어 있어요. 여러 개의 개념에. 알겠죠?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이제 10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면 여백이 하나 보입니다. 자, 선생님이요. 요 여백에 아름다운 문제를 하나 적어주도록 할게요. 수학적으로 되게 아름답다 라고 생긴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적어 놓으십시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 사이에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